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남북 불교 교류에 대한 교구장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등 우리나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부터 인도와 네팔 등 불교 성지를 돌아보며 종교 간 상생과 화합을 모색합니다. 해인 총림수자 원용 스님이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은 모레 해인사에서 봉행됩니다. 봄을 맞아 전국의 사찰과 단체가 운영하는 불교대학들이 신학기 교육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이 연일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있지만 강남 봉은사에는 봄을 알리는 홍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과도한 공격으로 흐르면서 삼권 분립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남북 불교 교류에 대한 교구장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재한 올해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종단 수장으로서의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진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원행 스님이 지난달 금강산에서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만나 남북 불교 교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부분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지난 금강산 신년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여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과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부처님 오신 날 범축 보교식 참여 등 남북 불교 교류에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남북 불교계 간 협력 사업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종단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교구장 스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각 교구별 특별 분담 사찰 지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앙과 지역별 교구와의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불교 발전을 이루겠다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미래불교를 향한 첫걸음으로 교구 목적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구장 스님들께서 함께 의견을 모아주실 교구 특별 분담 사찰 지정권 종법 개정 추진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중심 기구인 백년대계본부 조직의 확대 개편이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 출범이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36대 집행부는 이번 달 중앙종회를 앞두고 차별화된 종무행정 추진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등 우리나라 주요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오늘부터 9일 일정으로 인도와 네팔 불교 성지 순례에 들어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달 금강산 신계사를 찾았던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3주 만에 다시 만나 부처님 탄생지 등을 돌아보며 상생과 화합을 모색합니다. 홍진호 기자가 동행 취재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등이 인도와 네팔 불교 성지를 함께 순례합니다. 3주 전 남북 민간 교류차 함께 금강산 신계사를 다녀온 각 종교 지도자들은 부처님 성지를 함께 참배하며 종교 간 화합과 상생에 나섭니다. 한국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성지 순례는 오늘 네팔 카투만두에 도착한 뒤 오는 8일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님 탄생지는 1967년 룸비니를 찾은 미얀마 출신의 우탄트 UN 사무총장의 성역화 사업 제안으로 정비됐습니다. 지금의 룸비니는 일본 건축가 단계 겐조가 마련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불교 국가들이 적극 동참했으며 한국 사찰 대성 석가사 등이 건립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적과 종교를 초월한 국제교류 협력으로 조성된 룸비니에서 다종교 국가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성지순례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Ask the international people to make an international committee with 13 countries, Buddhist countries and non-Buddhist countries. Then with that international committee, he made one master plan. We made one program. From each temple, monks and nuns should come here every full moon day morning by 7 o'clock to pray for world peace. 이후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은 9일 인도와 네팔 국경을 지나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를 참배하고 10일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부다가야에 다다를 예정입니다. 이어 11일에 부처님이 최초 설법을 한 인도 부다가야의 사르나트 참배를 끝으로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 성도, 초전 법륜지 순례가 모두 마무리돼 13일 새벽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제적 협력으로 조성된 부처님 탄생지와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한 바라나시 등을 둘러보게 돼 이번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 네팔 성지 순례는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치열한 용맹정진으로 수행납자들의 존경을 받아온 해인 총림 수좌 원융 스님이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7일 해인사에서 봉행됩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전합니다. 치열한 참선 수행으로 수행납자들의 귀감이 되어온 해인사 수자 해우당 원융 스님이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지난 3일 밤 10시 20분 해인사 경내 관음전 수자실에서 법납 48년 세수 82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스님은 당대 선지식인 성철 스님을 은사로 1972년 해인사 백년암에서 출가해 74년부터 해인사 퇴설당 선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이른바 장좌불화 수행을 12년간 펼쳤습니다. 이어 93년부터 해인사 선원장과 해인 총림 윤하를 역임한 뒤 2006년부터 해인 총림 수자로 후황양성에 매진해왔습니다. 원융 스님의 상좌 일감 스님은 간화선 선양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스님은 마지막까지 깨달음만을 원칙으로 삼는 이호 위칙을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저희 연사 스님은 평소에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오직 화두 참선하는 것만을 말씀하셨고 또 한 번도 선방을 떠나시지 않고 정진하셨으며 마지막에도 오직 깨달음을 원칙으로 삼는다. 유호 위칙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입적하셨습니다. 평소 성철 대종사의 선방 시자를 자처한 원융 스님은 생전 성철 스님에 대해 큰 스님의 사상이야말로 우리 선종의 사상이고 선종의 사상은 불교의 핵심을 차지한 바른 이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의 빈소는 해인사 보경당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해인 총림장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 해인사 보경당에서 답의식은 경내 연화대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인원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가 연 인원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누적 참가 인원 또한 올해 안에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 홍보관 방문자 수는 5만 명에 달하며 한국 사찰 음식체험관 외국인 체험자 수가 전년보다 47% 증가한 2,269명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봄을 맞아 전국의 사찰과 단체가 운영하는 불교 대학들이 신학기 교육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불교 교리와 실참 수행은 물론 인문학 특강과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이 운영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이 운영하는 불교대학은 신도 기본교육을 마친 불자들이 불교 교리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신도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불자들이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한국 불교를 이끄는 핵심 신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봄을 맞아 조계종의 150여 개 불교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설립 30년을 맞은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 등으로 나눠 불교사와 불교사상사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조계사 불교대학은 불교 공부와 더불어 인문학 특강을 마련해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서울 강남에 자리한 봉은사 불교대학은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반을 운영하며 불교와 현대사회, 불교 문화에 대한 강좌도 마련됩니다. 지난 2016년 개설된 봉은 불교대학원은 오는 15일 개강해 불교학과와 선어과 과정을 진행합니다. 부처님 공부라고 특히 처음과 끝이 없어요. 이것을 부처님 말씀으로서 자꾸 닦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이 또 내 몸이 맑아지는 것이다. 영축총림 통도사 불교대학은 입문반과 본과반, 경전반으로 나뉘어 불교 교리와 부처님 생애, 경전 강의 등을 교육하며 오는 9일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갖습니다. 통도사 불교대학은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강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최대 도심 포교도량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불교대학은 다양한 경전 강의에다 자비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불제자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불교교육대학의 불교문화 포교사 과정과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동련이 운영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의 불교 청소년 지도사 과정 등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대학을 졸업하면 신도 품계의 4단계 가운데 3번째인 부동 품계를 받을 수 있고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는 길이 진화, 참나를 찾아가는 길 가운데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 분위기 속에서 매년 5천여 명에 이르는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신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천태종 포항 황해사가 포항 금강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포항 금강불교대학 졸업식에는 지난 2017년 입학해 2년간 과정을 수료한 40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학장이자 황해사 주지인 도원 스님은 40명의 졸업생에게 일일이 수료증과 상장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했습니다. 부처님의 물법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이미 여러분들은 2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전과는 많이 다른 아주 훌륭한 불제자로 지금 거듭나 계실 겁니다. 지난 2016년 개교한 포항불교 금강대학은 110명의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지난해 3회 신입생 79명이 불교학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화종 제주교구 종무원이 운영하는 제주법화불교대학 고영식 신임 총동문회장은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총동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법화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제6대 한보유 회장의 이임과 제7대 고영식 총동문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하니크라운 호텔에서 마련했습니다. 저는 동문회원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동문회는 도반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비롯해 불심을 키우는 수련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산과 유원지는 물론 도심에도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 빌딩 숲속의 휴식처인 봉은사는 미세먼지 속에서 봄을 알리는 홍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최악의 미세먼지는 서울 도심을 회색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밖을 나서면 희뿌연 먼지 속 흐릿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길을 걷는 행인들에게 마스크는 필수품. 그토록 기다린 따스한 햇볕과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도 야외 활동은 힘겹기만 합니다. 도심 속 안식처인 전통 사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빌딩 숲속에서 전통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강남 봉은사를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새봄이 왔음을 알리는 반가운 홍매화는 미세먼지 속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봄의 전령사가 사찰을 찾은 신도들과 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을 맞이합니다. 봉은사절에 오면 매화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 홍매화를 보니까 내가 저거 봄을 맞이하러 왔거든요. 홍매화를 보니까 진짜 봄을 맞이했고 또 그 향기가 너무 좋고 이래서 정말 더 젊어지는 것 같고요. 이 활기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절정을 이룰 홍매화 앞에서 사람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홍매화 꽃향기에 새로운 희망도 함께 느낍니다.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또 날씨도 흐려서 집안에만 있는데 여기 봉은사에 홍매화가 폈다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홍매화 찍으니까 너무 좋고 또 멋지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홍매화도 보고 봄도 느끼고.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도 빌딩숲 도심 사찰에 활짝 핀 홍매화는 따스한 봄 기운을 선사합니다. 봉은사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이끄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회 순례회가 승보공양의 의미가 담긴 가사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원경 스님을 비롯한 신묘장구 대다라니 순례회 신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가사불사 지원금 1억 원을 종단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신도들이 기도회양을 하면서 승보공양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가사 390여 벌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 법륜사 회주 설례 스님은 불교신문을 통해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불사기금 1억 원을 종단에 전달했습니다. 자리에 배석한 불교신문 사장 진우 스님은 설례 스님이 종단에 회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성역화 불사기금을 대신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 제작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어제 BBS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 3월 원래조회에서 BBS TV와 라디오 콘텐츠가 이젠 유튜브 등 뉴미디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TV와 라디오 청취율이 크게 개선됐지만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할 시점이라며 특히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이 뉴미디어에서 BBS를 떠올릴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 제작, 유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한 덕분으로 우리가 라디오 청취율도 많이 올렸고 텔레비전 시청률도 많이 올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인데 다 잘할 수는 없다. 킬러 콘텐츠 라디오의 한두 개, TV 한두 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선 사장은 또 최근 인기인들이 템플스테이를 하며 사찰 음식 요리에 도전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것을 보며 불교 소재 콘텐츠의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며 BBS 제작팀의 분발도 촉구했습니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공격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법부 스스로의 독립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각범의 화제행 토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법정 구속 판결을 낸 성창호 판사는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따른 보복성 판결을 한 것인가? 갖가지 논란과 공격에 시달려온 성창호 판사는 지난 1월 선고 하루 뒤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보호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법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사법행위를 정치권에서 따지는 일이 어떻게 문명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사법부 스스로의 잘못도 있는 것은 아닌지 따졌습니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패널로 참여한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성재준 영상 칼럼니스트는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현대판 마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장용근 교수는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에 우려를 표한 뒤 사법부 스스로 권한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법조인도 항상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심이 문제가 있다면 2심, 3심을 통해 바로잡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 부서에는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압박할 권한이 없죠. 자신의 그 권한의 독립과 이것은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 됩니다. 성재준 칼럼니스트도 대법원장 아래 소속돼 있던 판사라 해서 관련 대법원장 재판의 판결을 불신하는 것은 현대식 마녀 재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2심, 3심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얘기하는데 부서 이동이 됐거든요. 다른 이제 지역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2심, 3심을 맡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각범 이사장은 법원은 정치를 판단하는 곳이지만 정치는 법원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면서 이런 원칙을 지킬 때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가 강원도 춘천 정법사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7교구 산하 25개 사찰 스님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해 모든 생명의 존엄함을 누리며 평화롭게 지내기를 발언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본말사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법사 주지 밀본 스님은 춘천 정법사는 수덕사 말사로 명상과 치유의 포교도량이라며 정법 전도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 중남미 9개국, 유럽 8개국 등 42개국 42명의 외교관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방문합니다. 대부분 자국 외교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신라 천년왕성 경주 월성 주변에 있던 숲을 일본 도토리현 유적 사례를 참고해 복원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고환경 분야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위해 일본 도토리현 내장문화재센터와 지난달 28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 시립박물관은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매주 금, 토요일 오후 9시까지 박물관을 엽니다. 부산박물관은 또 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큐레이터로부터 유물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개최합니다. 100년 전 3.1운동은 불교와 천도교, 개신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알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은 이후 세계사에 길이 남을 비폭력 시민운동이 됐습니다. 지난달 민간교류 차원에서 금강산 신계사를 함께 방문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부터 부처님 탄생지 등을 둘러보는 성지순례에 나섭니다. 종교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번 순례는 우리 사회 상생과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